자,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를 하고 요 베이스 HTML 요거 제가 코드를 입으로 남겨 놓은 거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을 생성을 하시는데 파일의 내용 작성하실 때 HTML 문서 구조가 눈사람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바 할 때 public state void main 우리 이제 처음에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배우는데 이제 뒤에 이제 문법을 하면 이게 그게 무슨 뜻으로 쓰는지 이제 알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형식이기 때문에 눈사람 구조로 되어 있는 이 HTML 문서 구조를 익히셔야 돼요. 예. 내가 이제 자동 생성 기능을 쓰시더라도 기본은 이렇게 이제 익히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 여기 이제 그 HTML 태그 안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헤드 태그 그다음에 바디 태그 요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HTML 태그 열고 닫고 이게 여기서부터 HTML 문서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HTML 문서의 끝입니다. 요거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일 위에 보면 깍색깔로 느낌표 독타입 HTML 되어 있는데 요게 현재 이 HTML 문서는 HTML5 버전으로 되어 있으니 브라우저에서 이제 실행할 때 요 HTML5 문법에 맞도록 실행해 주세요 하는 그런 이제 태그입니다. 그래서 요 껐색깔로 느낌표 독타입 HTML 다음에 HTML 열고 닫고 요거 랭은 지금 생략하셔도 돼요. 요 속성은. 근데 이제 처음에 배울 때 이런 게 지금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사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랭이라는 속성 이걸 KO라고 주면 이제 우리 이제 웹 접근성과 관련해서 스크린 리더 같은 그 장비에서 이 HTML 문서를 이제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있죠, 그죠? 그런 분한테 이렇게 한국어로 읽어줍니다. 한국어 문서로 되어 있으니까 한국어로 읽어줘요. 영어로 읽어주고 싶으면 EN이라고 되어 있으면 영어 문서면 EN이라고 되어 있겠죠. 스크린 리더가 음성으로 이 문서 내용을 읽어줍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웹 접근성이라는 용어고요. 웹 접근성이라는 게 남녀노소 웹사이트를 쓰는데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웹 접근성 개념이. 그래서 규칙들이 쫙 있습니다. 웹 접근성 문서 검색하면 문서가 나와요. 뭐 어떤 걸 지켜라 하는 게 있습니다. 웹표준도 마찬가지로 웹표준은 여러분 HTML5하고 CSS3 이 업무부에 맞도록 잘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웹표준에 관련된 문서도 웹표준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면 웹표준을 어떻게 지켜라 하는 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기본 구조를 만드시는데 일단 이제 헤더 부분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 두 가지. 꼭 들어가야 돼. 자동 생성하면 이것보다 더 많죠. 메타 태그가 세 개가 나올 건데 그 중에 이제 두 개는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요 첫 번째 요 메타 태그 사용해서 메타 태그는 여는 태그로만 사용되는데 기본적으로 HTML 태그는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한 쌍으로 대부분 씁니다. 그죠? 대부분 그렇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BR 태그라든지 요런 이제 메타 태그 같은 경우는 여는 태그로 닫는 태그가는 요 슬래시 이렇게 자 열고 닫고 이렇게 한 쌍으로 끝나는데 얘는 여는 태그밖에 없죠. 요 뒤에 있는 건 뭔데? 요건 속성이죠, 속성. 메타 태그 이제 속성으로 이렇게 이제 캐릭터 셋 그래서 인코딩 방법을 UTF-8로 이렇게 이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툴이기 때문에 요 캐릭터 셋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로 속성이 갖다 대면 이게 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죠? 설명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툴에서 제공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타이틀 태그를 넣는데 요 타이틀 태그는 이제 이게 HTML 그 태그 작성할 때 헤더 영역에서 유일하게 브라우저에 어떤 내용을 출력하는 용도로 쓰는 게 요 타이틀 태그입니다. 유일하게 타이틀 태그는 여기 있는 내용을요 브라우저의 그 제목 탭에 딱 출력을 해줘요. 출력하는 거는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헤더 태그에는 현재 이 HTML 문서에 어떤 이제 정보를 여기에 작성을 합니다. 문서에 대한 정보를 작성을 해서 브라우저가 실행할 때 그 브라우저가 이걸 참조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통 작성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인코딩 타입이 UTF-8이야라고 브라우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UTF-8 형식으로 인코딩
이제 캐릭터셋을 쓰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 보통 헤드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타시트 같은 경우에도 스타시트 작성할 때 요 헤더에 예, 작성이 됩니다. 예, 스타일, 예,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된다 하는 정보도 요 헤더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스타시트도 요 헤더에 작성이 되고 그래서 요렇게 몇 번 작업을 해보시면 직접 타이핑해서 작업을 해보시면 이제 문서 구조, 예, 눈사는 구조, 헤드 HTML 태그 안에 헤더 태그가 오고 바디 태그가 오고 그죠? 같은 레벨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헤더에는 베타 태그, 캐릭터셋, UTF-8, 빼기 8, 그다음에 타이틀 태그 이렇게 이제 넣으시면 된다.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익숙하게 되시면 우리 교재에 요 바디 부분에 들어갈 내용만 예제로 탁 이렇게 출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이제 전체 이 소스 코드를 교재에 출력해 놓는데 이 지면을 좀 아끼기 위해서 그죠? 책이 더 두꺼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바디 안에 들어가는 내용만 쏙 뽑아서 책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연습하실 때는 예, 요렇게 만들어 놓고 요 바디나 요 헤드에 이제 값을 이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89페이지에 지금 그 이제 테이블 그 코드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이제 지금 작성해서 p89.html 파일을 만들고 자, 요 바디 안에 여기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한 거예요. 예,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 이제 작성해 놓은 코드고요. 조금 예, 줌아웃을 해 가지고 예,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섹션 예, 요 주석이고요. 예, 껐어걸로 느낌표 빼기 빼기 껐어걸로 예, 요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주석 처리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한 줄 주석할 수도 있고 예, 요거 시작 위치 요거 이제 끝 위치 해가지고 예, 여러 줄을 주석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HTML 문서 안에서 태그를 주석 처리할 때는 껐어걸로 느낌표 빼기로 시작해서 빼기 껐어걸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요 이제 섹션 태그 예, 이렇게 이제 열고 닫고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플러그인을 요 들어쓰기 할 때 색상이 바뀌도록 하는 플러그인을 썼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요 색상, 여기 색상, 여기 색상, 여기 색상, 여기 색상, 여기 색상 요 구분이 되죠? 그죠? 1단계, 2단계, 3단계 탭을 몇 번 눌러서 들어갔는지 들어쓰기를 몇 번 들어가서 들어가는 레벨인지 구분이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HTML 태그들을 쭉 작성했어요. 탭을 만드는 태그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실행할 때 어떻게 실행했어요? 우클릭해서 예, 오픈 위드 라이브 서버도 플러그인으로 설치했습니다. 그죠? 했고 단축키는 Alt 키를 이거 실행하실 때 잘 안 되신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Alt L, Alt O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L 누르고 띄고 다시 O 누르시면 O 누르고 띄고 하시면은 예, 실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 라이브 서버 실행하실 때 요 지금 이제 제가 요 탭이 여러 개잖아요, 그죠? 탭이 여러 개, 이게 이제 소스를 여러 개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편집창에 요 이제 탭을 이렇게 올려놨을 때는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소스 부분에 커서를 이렇게 띄고 놓고 커서가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p89.html 여기서 Alt L-O 하시면은 예, 기다리시면 이렇게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좀 이제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금방 팍 뜰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한번 이제 이렇게 실행해 놓으시면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해 놓으시면 얘는 예, 얘는 자 편집이 다 끝났으면 보고 이제 닫으면 되는데 아직 편집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더 해야 돼요. 이 소스 작업을. 그러면 얘는 이걸 한쪽 창에다가 이렇게 띄워 놓고요. 이 부분을 소스 부분을 수정하고 컨트롤 S 저장하시면 바로 저장되면서 이렇게 라이브 서버에서 지금 띄워놓은 여기에다가 바로 적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편집하고 저장하면 바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브라우저 창을 한번 최초 한번 실행해 놓고 발명이 똑같으면 해놓고 듀얼 모니터 쓰고 계시니까 한쪽 다른 창에도 이렇게 예, 올려놓고 예, 소스 수정하고 저장하고 이 화면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소스 작성하고 결과 확인하고 이런 거를 좀 쉽게 지금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예, 그런 이제 플러그인입니다. 그죠? 라이브 서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추가적으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소스는 지난 시간에 이제 표를 만들 때 씁니다 했는데, 근데 이제 표 같진 않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여기 그 테이블 태그 시작 태그에다가 보더라는 거, BORDER 보더라는 이제 속성을 추가를 하는데 속성 값으로 1 이렇게 줬습니다. 요게 이제 테두리 픽셀을 이 픽셀로 해서 테두리를 넣어라 그 뜻입니다. 테이블에 테두리를 넣어달라. 보더 테두리를 넣어달라. 저장을 하고 결과를 한번 다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아까보다 더 깜깜해졌다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스타일이라는 걸 쓰게 되면 HTML에서 못하는 것도 스타일 쓰시면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보면 education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H2 태그죠. H2 태그로 지금 그 제목을 출력한 건데 헤드라인 태그. 요거는 이제 H1 태그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H1 태그로 H1 태그로 바꿔 가지고요. 다시 실행하면 크기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구분이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이 있어서 H1 태그하고 H2 태그하고 이거 이제 접목되는데 자, 위에는 H1 태그, 밑에는 H2 태그. 이렇게 해서 저장한 다음에 결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 H1하고 2하고 거의 뭐 비슷하게 지금 나오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붙여서 보시면 확실히 이제 차이를 보려면은 H6 태그가 제일 작은 이제 크기입니다. 글자 크기가 제목 표시할 때 H1이 제일 크고 H1부터 H6까지 태그 쓸 수가 있거든요. 제목 표시할 때. 그래서 보시면 H6 하니까 확실히 확 작아졌죠. 근데 HTML 태그만 이용해서 글자를 표시할 때는 얘가 제일 큰 크기예요. H1이라는 태그 사용해서 글자를 표시하고요. 그러면 얘보다 더 큰 크기로 나는 큰 배너 형태로 가운데 편하게 제목을 넣고 싶은데 HTML 태그를 어떻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한계예요. 그러면 그런 건 어디서 해야 되느냐? 스타일 시트를 쓰시면 됩니다. 자, HTML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HTML 태그에도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HTML 태그에 부여된 이런 속성들, 이런 이제 이 테이블이면 이런 보더 1처럼 이런 속성들, 태그에서 쓸 수 있는 속성들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어느 정도 처리를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디자인을 위해서 스타일 시트가 있어요. 없으면 또 모르겠는데 있는데 그 디자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스타일 시트, 스타일스는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HTML만 가지고 이렇게 웹페이지를 만들었다 했을 때는 이게 이제 호랑이라고 보면 호랑이면은 거의 왕이잖아, 그죠? 왕이죠. 동물의 왕이죠. 자, 그런데 스타일 시트를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를 쓸 줄 아시면 호랑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호랑이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스타일 시트를 이제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이 글자 크기도요, 화면 전체 크기로 막 나타낼 수도 있고 화면보다 더 큰 글자 크기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HTML 태그로만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처리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HTML 태그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을 뛰어넘어 가지고 처리해 줄 수 있는 게 스타일 시트입니다. HTML만 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스타일을 붙이시면 원래는 제일 크게 할 수 있는 게 방법 없어요. HTML H1 태그가 제일 큰 크기입니다. 테스트 기본. 근데 얘보다 더 큰 크기 스타일 시트 사용하시면 됩니다. 얘가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스타일 시트를 제가 이제 이 결과를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요 결과를 캡처를 하나 떠놓고요. 얘는 이제 지금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지 않고 HTML만 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낸 거예요. 거기에 제가 이제 보더라는 속성 사용해서 이렇게 요 정도 이제 했는데 스타일 시트를 이제 적용해서 HTML 문서를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 그 다음 페이지 스타일 시트 이제 쓰는 건데 90페이지 한번 보세요.
스타일 시트를 설명을 이미 드렸고요. 스타일 시트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예, 그것도 설명을 기본적인 거 다 들었어요. 자, 그러면 90페이지의 가운데 파란색 박스에 요게 이제 스타일 시트 코드입니다. 코드인데 얘도 보면 스타일 시트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 이미 들었죠. 스타일 시트는 어디에 작성돼야 됩니까? 예, 여기 헤더 영역에 작성이 돼야 됩니다. 헤더. 스타일 시트는 세 가지 형태로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세 가지 형태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내부 스타일, 그 다음에 외부 스타일, 그 다음에 인라인 스타일, 이렇게 세 가지로 작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교재에서 90페이지에서 지금 작성하는 거는요, 내부 스타일입니다. 내부 스타일. 내부 스타일은 현재 이 HTML 문서, 자, 요거는 내리고요. P89, 89페이지에 있는 HTML 파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요 HTML 웹페이지에만 스타일이 적용되는 겁니다. 예. 내가 여기 작성해주는 스타일 시트는 현재 요 페이지에서만 사용이 되는 거다. 그래서 내부 스타일 작성하실 때는 헤드 태그, 바디 태그가 있으면 헤드 태그 안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위치는 어디에 넣어도 헤드 태그 어디에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통 이제 메타 태그, 타이틀 태그 밑에다가 스타일 태그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스타일 태그를 자, style라고 스타일 태그를 넣었어요. 이거는 HTML 태그입니다. 자, 이 스타일 태그의 역할은 여기서부터 스타일 코드가 작성이 됩니다. 자, 슬래시 스타일, 여기까지가 스타일 코드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브라우저가 HTML 태그를 딱 처리하다가 스타일 태그를 만났네? 아, 그럼 여기서부터는 HTML 태그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요 안에서는 요거는 스타일 시트 코드구나 해서, 예, 스타일 시트 코드로 또 번역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시트 스타일 디자인을 이제 바꿔주는 그런 동작을 해요. 그리고 슬래시 스타일 끝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가 스타일 끝나는 부분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시 HTML 태그로 인식을 해서 HTML로 이제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을 작성하는데 스타일 태그를 헤드 안에 넣는다. 그리고 스타일 태그를 작성을 하고 요 안에다가 스타일 코드를 넣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자, 90페이지에 그 소스 코드가 있는데 요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하나씩. 전체 코드를 다 작성해서 결과 볼 건 아니고 스타일을 하나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결과 한번 보시고 또 하나 작성해서 또 결과 어떻게 바뀌는 게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위에 있는 자, 선택자라고 하죠. 테이블이라는 자, 태그 꺽쇠갈로 빼고 안에 태그 명만 넣는 거. 테이블 태그에다가 자, 스타일을 적용하는데 자, 이렇게 구조를 먼저 만들어요. 요 테이블이라는 게 선택자죠. 그래서 요 본문에 테이블 태그 이거 그죠? 테이블 태그 열고 테이블 태그 닫고 있습니다. 그죠? 요 영역에 대해서 테이블 태그 열고 닫고 요 영역에 대해서 스타일을 적용해 달라. 자, 중괄호 안에 스타일 작성하는데 자, width width라고 되어 있는 이게 이제 폭입니다. 폭. 테이블을 만들 때 테이블 폭을 자, 70 요거는 이제 단위가 퍼센트 돼 있죠. 앞에 우리 예전 픽셀 PS라고 픽셀 단위가 있는데 이 퍼센트 단위는 화면 전체를 가로 폭을 100%로 잡고 70%로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예, 브라우저 화면 폭을 100%로 잡고요. 그 브라우저의 70% 크기로 테이블 폭을 만들어 달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 이제 표의 너비라고 되어 있죠. 주석을 만약에 넣고 싶으면 뒤에다가 슬래시 별표 표의 너비 슬래시 별표 슬래시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다가 설명문을 담고 싶어요. 스타일 시트 스타일 열고 스타일 닫고 안에는 스타일 시트 코드가 나오는데 이 스타일에 주석을 달고 싶으면 이렇게
슬래시 별표 별표 슬래시 여기 안에다가 주석을 넣으시면 돼요. 주석은 실행 안 됩니다. 그죠? 말 그대로 이제 설명문입니다. 자, 그러면 저장하시고요. 여기까지. 예, 요 스타일 하나밖에 작성 안 했어요. 여기까지 해서요. 자, 아까 실행했던 브라우저 창을 열어볼게요. 아, 닫아버렸네. 자, Alt L5 실행했습니다. 여기 이제 실행, 그러니까 제가 스케일을 100%로 맞춰 놓을게요. 뭐가 바뀐지 모르겠는데요. 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요 캡처 떠난 거고요. 뭐가 바뀐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자, 브라우저 폭을요 제가 바꿔볼게요. 쭉 바꾸니까 어떻게 해요? 표도 같이 길어지죠. 그죠? 브라우저 폭을 쭉 줄이면 어떻게 돼요? 글자 크기는 안 바뀌잖아. 그죠? 근데 브라우저 폭을 줄이면 보세요. 요거를 비율로 줬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 브라우저 폭을 100%로 봤을 때 요 폭, 요 위스 값을 테이블 태그의 위스 값을 70%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남은 공간이 뭐예요? 30%죠. 30%. 요런 의미입니다. 야, 요거 재밌네. 그냥 코드 딱 바꿔보면 바로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고, 그죠?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것도 코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코드도 사실 이제 이게 이제 만약에 나는 70%가 아니고 50%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요 숫자, 예, 위스 속성에 숫자 값만 이렇게 바꿔가지고요 저장하고 다시 보시면 되겠죠. 그럼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 이 브라우저 폭의 50% 가운데 절반 크기로 예, 표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재에는 70% 됐으니까 70으로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 내가 테이블에 스타일 적용하고 싶은데 이렇게 크기 하나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스타일도 적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중괄을 열고 닫고 여기 이제 안에다가 두 번째 스타일 문장을 넣어 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보더. 자, BOR DER 해가지고요. 뒤에 값이 나오는데 콜론 뒤에 1픽셀 px 한 칸 띄우고 자 솔리드 한 칸 띄우고 샵 둘둘둘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여기까지. 자, 저장하시고 또 브라우저 띄워보세요. 예.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우리 그 밑에 테이블 태그 있었죠? 요 테이블 태그에 보더, 예, 요 부분에 자, BORDER, 자, 보더 속성 값을 일러줘서 우리가 우리 앞에서 테이블 만들었는데, 그 테두리가 없으니까 테이블 갖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예, 임으로 넣어준 거예요. 근데 얘를 빼보세요. 그냥. 이제, 원래 우리 교재 소스대로. 예, 테이블 시작 태그 부분입니다. 예. 빼주시고 저장한 다음에 다시 긁어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예. 자, 보더를 없앴기 때문에 테두리가 다 빠집니다. 빠지는데 테이블이라는 태그에다가 보드 값을 스타일을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코드를 보면 요거죠. 자, 1픽셀 솔리드 둘둘둘 요자장이죠. 요 1픽셀은 요 테두리의 굵기입니다. 굵기. 그럼 나 이거 테두리 굵기를 좀 더 굵게 하고 싶은데요. 5로 한번 줘볼게요. 너무 과도하게 주는 거지만 5로 저거 다시 실행 한번 해보세요. 어우, 굵어지네. 그죠? 다음에 이제 이 선의 종류도 지금 솔리드라는 게 이제 시선을 하는 거고요. 요거 이제 솔리드 말고 다른 시선 뭐 점선 뭐 두 줄선 뭐 많습니다. 많은데 그거는 이제 뒤에 할 때 이제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샵 뒤에 둘둘둘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RGB 색상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이렇게 뜰 건데 내가 원하는 요 색상 지정해서요. 이거 편의 기능입니다. 예. 그래서 예, 지정을 이렇게 해주면 샵 EABA16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샵 뒤에 있는
16진수예요. 16진수. 16진수 배웠었습니다. 그죠? 자바 할 때 배웠죠? 16진수 두 자리 주인데 이게 R, 이게 G, 이게 B. R이 레드, 빨간색, G가 그린, 그 다음에 B가 블루. 빛의 삼원색입니다. 빛의 삼원색을 여기에 지금 16진수 되어 있는데 16진수는 00부터 FF까지. 요거를 이제 10진수로 보면은 0에서부터 255까지. 예. 우리가 빨간색 조절을 0에서 255까지. 0이 제일 어두운 색이고요. 255가 제일 밝은 색이에요. 우리 조명 같은 거 있죠, 조명. 무대 조명 같은 데 보면 빨간색, 파란색 막 어두워지다가 밝아지다가 막 이렇게 막 섞이면 다 색상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강도를 요 숫자 범위로 조절하는 겁니다. 16진수든 10진수든 조절해서 여기 이제 샵 뒤에다가 RGB 순서대로 이렇게 주면 색상이 바뀌어요. 네, 색상 이 RGB 코드로 이렇게 이제 색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래 색상을 초록색 이거 지금 뭐야 초록색으로 바꿨죠. 그래서 이제 결과 한번 볼게요. 아까 이거 이제 저장을 컨트롤 S 저장을 하고 다시 보시면 초록색이 바뀌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툴을 쓰니까 이렇게 쉽게 되는 거지. 원래는 여기 마우스 포인터를 이게 색상 여기 요 그 칩에 컬러 칩이라고 그러죠. 예. 여기 갖다 대면 이게 창이 뜨는데 원래 이런 기능이 예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색상이 얼마나 많은데 색상이 우리 저 물감이나 크레파스에서 다루는 그 색상은 몇 가지 안 되죠. 사람이 우리 눈으로 그죠? 예. 구분을 색상을 했는데 이 색상하고 이 색상하고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초록색인데 푸르틱틱 검두루한 그런 색상이고 이거는 푸르 밝은 색상이고 뭐 푸르딩딩한 색상이고 뭐 말을 지어내더라도요 개수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전문적으로 예, 색상 뭐 페인트라든지 뭐 패션 뭐 이런 쪽에 섬유 만드 그런 쪽에 색상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이렇게 분류가 있을 거예요. 립스틱 색상 뭐 별거 다 만들어내잖아, 그죠? 화장품에 보면 그죠? 무슨 색. 근데 그 색상으로 이걸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숫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숫자 조합으로. 예. 자, 그러면 요거는 테이블 그 형태 외곽에 선을 그려주는 거네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보더 클랩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이제 BORDER 예 다시 클랩스 해서 보더 클랩스라는 스타일 속성 값을 예 클랩스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 옆에 이제 설명에 중복되는 표와 셀을 테두리를 한 줄로 표시한다. 이거는 이제 그 표 테두리 하고요. 셀 테두리를 예, 한 줄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예, 요 의미예요. 표 테두리하고 셀 테두리를 사실 우리가 이제 표를 그려보면 두 줄로 그려지거든요. 테두리가. 예.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놓고요. 제가 이제 요거 이제 그 결과를 다시 이렇게 보면 여기 안에 셀이라고 하죠. 칸에 지금 선이 안 들어가 있죠. 이거 보기 싫으니까 까만색으로 할게요. 까만색으로 할게요. 다시 저장하고. 예. 이 안에 지금 셀이라고 하는 칸에 행과 열 여기 이제 각각의 셀 칸에 테두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테두리를 넣어주려고 그러면 지금 이제 보더 테이블에 보더 속성 쓰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스타일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셀에 대한 스타일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요거 구분이 안 돼요. 보더 클랩스 값을 클랩스라고 줬을 때 이거를 주고 안 주고 차이점은 일단은 셀까지 테두리 주고 나서 예,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하나의 이제 그 스타일이 끝났고요. 그 밑에 T 헤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T 헤드 한번 볼게요. 자, T 헤드
자, 자 태그 선택자 T 헤드를 주고요. T 헤드라는 태그를 찾아서 여기 있을 거예요. T 헤드 열고 T 헤드 닫고 요거 한 쌍입니다. 그죠? 요 영역 테이블 헤드 그러니까 제일 위쪽에 자, 요 이제 첫 번째 줄이죠. 테이블에 첫 번째 줄에 칸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돼 있고요. TH나 TD는 셀 칸을 만들어 주는데 TH는 테이블 헤드. 그러니까 제목 칸입니다. 제목 칸. 그죠? 예. 여기에다가 디자인을 적용하는데 어떤 디자인이냐면 스타일 속성 이름이 백그라운드죠. 배경 색상 주는 거네요. 백그라운드를 샵 222로 좋습니다. RGB 코드는 이제 샵 222 세미콜론 이렇게 주시고 저장하시고 또 이제 결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출신학과 전공 기간 여기 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 보시면 조금 연하게 배경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요 첫 번째 줄 배경 들어가 있는 거 보시죠? 요거 코드를 자, 이거 지금 화면이 너무 벌어지니까 아까 위에 태그 추가했던 거 이거 없앨게요. 제가 이거 설명드린다고 하나 더 넣어놨는데 제가 제한된 화면에 많은 내용을 또 출력하기 때문에 원래 소스대로 H 태그 아까 추가했던 것만 뺐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요 부분 자, 백그라운드 컬러가 들어갔습니다. 요 표의 첫 번째 줄에 배경 색상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색상 다른 거 넣고 싶은데 다른 거 넣으면 되지 뭐. 그래서 여기 이제 T 헤드 자, 요 선택자가 가리키는 곳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2로 넣겠다. 다른 거 넣고 싶어요 하면 여기에 참 띄워 가지고요. 자동으로 뜹니다. 그죠? 다른 색상 파란색 하늘색 넣을까요? 자, 그래서 요런 색깔 넣을까요? 이런 거 초록 색상 이거 넣을까요? 그래서 저장하고 결과를 보면 바뀌었죠? 아까보다 조금 더 눈에 확 띕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밑에 하나 더 있습니다. 스타일 하나 더 있는데 자, TH 태그 다음에 TD 태그를 찾아서 자, 요 스타일 또 적용해 달라. 자, 요렇게 자, 우리 이제 태그 이제를 두 개의 태그에다가 동일한 스타일 적용해다. TH도 요 스타일, TD도 요 스타일로 적용해 달라 하는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스타일 주시면 요 스타일이 TH 태그에도 적용되고 TD 태그에도 적용됩니다. 스타일 보시면 보드 들어가죠. TH나 TD는 셀, 칸을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칸에 테두리죠. 보더 똑같이 보더 자, 폴론 1픽셀 솔리드 그 다음에 샵 CCC 색상은 이제 샵 CCC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패딩 패딩 속성 스타일 속성 값은 5픽셀을 줬습니다. 패딩은 셀 내부 옆에 으로 지금 이제 주는 겁니다. 셀 내부의 옆에 자, 이건 이제 패딩 값을 주는 거고요. 셀 테두리와 셀 내용 사이의 옆에 자, 패딩을 5픽셀을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폰트 사이즈. 이건 이제 글자 크기하고 관련된 겁니다. 일단 글자 크기는 남겨두고요. 여기까지 작업하고 저장하고 글자 크기는 조금 이따가 볼게요. 하고 다시 브라우저 띄워보세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스케일을 또 키워놨거든요. 200% 키워놨거든요. 원래 100%로 해서 볼게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확실히 스타일을 쓰고 안 쓰고 확실히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웹 디자이너로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작업을 다 한단 말이에요. 보기 좋게. 그죠? 어떤 색을 쓰냐에 따라서 눈에 확 띌 수도 있고, 그죠?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깔끔하게 보일 수도 있고, 되게 이제 조금, 보기 좀 힘들게 보일 수도 있고, 그죠? 보기 좀, 난해하게 좀,
이런 것도 이제 색상 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폰트 사이즈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폰트 사이즈, 폰트가 글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폰트 사이즈 속성, 예, 스타일 속성은 글자 크기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단위를, 요거는 EM이라고 있는데, EM이라는 단위는 이제 비율로 들어가는 건데, 요거는 이제 따로 이제 단위에 또 배우셔야 돼요.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율로, 예, 비율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0.8배로 이렇게 기존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존 되는 거기에 0.8배. 근데 0.8 요 한번 써볼게요. 예, 보통 이제 픽셀 써도 되는데 0.8 EM부터 한번 해보고요. EM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장하시고 결과 한번 보세요. 글자 크기가 어떻게 작아졌죠? 요 셀 안에 글자 크기 작아졌죠? 예. 그건 못 하시겠어요. 자, 요 부분을 제가 그러면 아까 제가 스타일에서 그 주석 처리할 때 슬래시 별표, 아이고 이게 아니고 이건 태그, 예, 스타일에서는 슬래시 별표 슬래시 요거 하면 스타일 시트에서는 요걸 이제 사용한다고 그랬죠. 슬래시 별표 슬래시, 그죠? 요렇게 하면 요거는 주석이지 실행되는 코드가 아닙니다. 그죠? 주석은 실행 안 되죠. 저장해서 다시 실행 한번 해보세요. 조금 더 커졌죠? 그러면 확실히 좀 키워보겠습니다. 폰트 사이즈 그대로 쓰는데 이번에는 단위를 바꿔서 좀 쉬운 걸로 폰트 사이즈 해가지고요 20픽셀 이렇게 한번 줄게요. 단위를 픽셀 단위로 한번 줄게요. 픽셀 단위 쉬우니까. 저장하시고 실행 한번 해보세요. 오, 글자 커졌다, 그죠? 나 글자 크기 더 크게 하고 싶어. 30픽셀. 저장하고 다시 결과 한번 보세요.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스타일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